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PC의 이상 증상은 바로 먹통입니다. 먹통이라는 단어는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서 저에게 PC가 먹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먹통의 증상을 보니까 PC를 켜 보니까 본체는 분명히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정말로 흔하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PC입니다. PC 사양은 전반적인 스펙은 i5 3570 기반으로 약 12년 정도 된 PC였습니다. 다소 오래된 PC이기는 한데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용 목적에는 부합되었었고, 만약에 성능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셨으면 아마 진작에 저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무래도 퀵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콜을 받고 뭐 주문을 넣고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PC는 그냥 안정성 있게 켜져만 있으면 될 정도로 그리 큰 사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윈도우 7은 정상적인 PC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정한 특수 목적용이 아니라면 범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인터넷 서핑마저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객님께서는 퀵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과 뭐 CID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만 구동하시기에 그동안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뭐 이제 AJ 전시몰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년 전에 PC를 구매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파워 케이블까지도 이제 가지고 오셨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PC 내부 사진입니다. 그냥 뭐 내장 그래픽이었고, 그 다음에 뭐 파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처음에 들어있었던 이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기가와 2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PC 업체에서 판매를 할 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PC를 켜봤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에서는 안 돼서 갖고 오셨는데 어쨌거나 PC가 정상적으로 켜졌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PC가 정상적으로 구동 중에 PC가 먹통,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오셨을 때는 PC 화면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사용 중에 PC가 먹통, 그러니까 멈춰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끄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표준 모드로 시작 요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윈도우 7의 지금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윈도우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한 진단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사용 중에 멈췄다. 그리고 PC를 켰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복합적인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사용 중에 멈췄다. 이럴 때는 SSD 분량이라던가 뭐 메모리 쪽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C를 켰는데 아예 화면조차도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메모리 접촉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켜진 김에 일단 SSD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았는데, SSD는 삼성 250기가짜리 하나를 이제 사용 중에 계셨는데 다행히도 SSD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PC를 사용 중에 멈췄다. 이거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SSD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수리를 받으려고 혹은 내가 자가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SSD 쪽을 보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SD는 정상.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뭐 사양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일단 i5 3570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6기가, 4기가짜리와 2기가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CID 프로그램, 그러니까 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했을 때, 물론 지금 현재는 풀로 구동이 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2기가에서 한 3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지금 사용률, 메모리의 사용률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쪽의 분량 1 확률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한번 다 클리닝 하기 전에 메모리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를 한번 먼저 진단을 해 보았는데, 파워는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고로 파워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또 배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PC 화면을 켰는데 자꾸 멈춘다. 그 화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메모리 접촉이 분량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먼저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는 교체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메모리를 재장착하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재장착하기 전에 좀 다소 오래된 PC다 그러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을 텐데 이 메모리 저쪽 부분을 한번 클리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클리닝을 하려고 지금 탈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꽂아져 있는 것만 보니까 이게 위에서 보게 되면 가려워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먼지가 하루 이틀 상간으로 쌓인 먼지가 아닙니다. 아주 수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진 먼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칫솔이라든가 새 칫솔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헌칫솔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라도 닦고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왜냐면 칫솔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치약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인보드의 금속 부분이라든가 플라스틱 부분을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새 칫솔 을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에 이제 메모리가 꽂아지는 슬롯도 제가 지금 클리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식이 다소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CR2032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체크해 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PC를 한번 켜봤을 때 날짜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CR2032가 거의 다 돼가나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CR2032 같은 경우는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PC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바이오스의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V 미만이면 교체를 하는데 지금은 3.076V라고 해서 일단은 제 가이드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실 때는 메모리가 불량일 수도 있고 메모리 슬롯이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씩 이렇게 슬롯을 바꿔가면서 교차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켜보니까는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모리가 문제인가 하면서 이제 교차 테스트를 하나씩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SATA 전원 2.5인치 SATA 하드를 쓰고 계셨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됐다가 끊겼다 하게 되면은 SSD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제 다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차 테스트를 하나씩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메인보드의 지금 이쪽부터 해서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거 CPU 쪽에 가까운 이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이 불량이었습니다. 이쪽 부분만 사용이 가능했었고,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총 메모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도 하나씩 꽂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모리로 한 번씩 꽂아봤을 때 모두 다 화면 출력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다가 또 하나씩 꽂아봤을 때 2개 다 화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메모리가 2개 다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매장에 있는 테스트용 메모리를 꽂아봤을 때도 위에 슬롯에는 도저히 들어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이 불량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화면 부팅이 되고 지금 뭐 키보드는 제가 꽂지 않아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사이즈 디크리스라고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6기가로 원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2기가가 빠지고 4기가로 제가 장착을 해놨으니까 메모리의 용량이 줄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4기가와 2기가를 쓰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기가 하나만 꽂는 것이 아니라 4기가를 꽂아서 조금 더 용량 큰 걸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슬롯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2번 메모리 슬롯은 불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보드 교체입니다. 메인보드 교체는 저는 별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3세대 CPU니까 2세대와 3세대 기반의 메인보드는 호환이 됩니다. 지금 메인보드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CPU와 다른 부품을 쓰기 위해서 약 12년, 13년 정도 된 메인보드를, 중고 메인보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고 부품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만큼 썼는지는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쓸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장이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숨이 헬딱헬딱 넘어가고 있는데 메인보드를 사갖고 왔어. 꽂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고장이 나도 이상할 법하지 않은 그런 연도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메인보드 교체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 상태에서 일단 메인보드를 유지를 하면서 일단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겠죠.
6기가에서 지금 4기가로 썼는데 아싸리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이 하나가 정상이니까 그거를 8기가로 교체를 하자. 근데 이것도 저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좋게 쓸 수는 있는데 이 메인보드마저도 언제 고장이 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이 부품들의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메모리를 8기가를 했어. 조금 쓰다가 나머지 정상적이었던 메모리 슬롯도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 8기가가 붕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방법, 메모리 2개 중 1개, 그러니까 용량 큰 거 1개만 이용을 하고 그 2번 슬롯은 포기한다. 저는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진단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메모리 쪽에 불량이 의심이 된다면 싱글로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교차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메모리로 2개를 쓰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2개씩 테스트를 해봤으면 이것은 바로 올바른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사용하시다가 완전히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아예 인식도 안 된다, 그때 이제 PC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굉장히 조금 다소 어렵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용 연수가 굉장히 다소 오래된 PC를 볼 때입니다. 다소 오래된 PC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가족처럼, 그리고 내 일자리 일터에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 온 PC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그런 내용 연수의 PC를 볼 때면 정말로 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고쳐져라 하는 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분께서는 새로 구매하시고자 하는 마음보다 고쳐서 더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을 저도 다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PC 같은 경우, 다소 오래된 PC 같은 경우에는 저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빡세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하다가 이 PC가 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들도 종종 저한테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 굉장히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하고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테스트 하다가 일단 켜져서 왔는데 완전히 뻗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진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손톱에 낀 가시, 그거를 이제 빼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전반적으로 다 막 풀세팅을 해드리는 거는 조금, 다소 오래된 PC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고객님께 알려드렸던 세 번째 방법, 그 메모리 슬롯 중 1개를 포기하고, 그리고 메모리도 2개 중에 그냥 용량 큰 걸로 하나만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생명 연장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성능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PC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때 이제 PC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처해 있다, 불편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메모리 슬롯 메모리 하나씩 교차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소 오래된 PC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또 가족과도 같은 PC입니다.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